제가 주제한 것은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평화 연주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제가 특히 설립자 평화 사상에 대해서 특히 그 수업 중에 그 아담 스미스의 자유론에 대해서 또 국부론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진승 이사장님께서도 그 자유가 우리 학교 교재에서 사라졌다고 그러셨는데 자유가 왜 중요한지 또 우리 그 설립자 그 이념과 어떻게 매칭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연구해 봤습니다. 본 연구는 신통일 한국의 그 교육론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 문선명 선생의 공생공령 공의주의 교육론과 그 서비스의 국부론에서 보여준 그 교육론에 대해서 비교 고찰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 분석 방법은 통일 사상에 나와 있습니다만 교육의 이념, 교육의 형태, 인간상, 또 공생공령 공의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겠습니다. 문선명 선생의 그 말씀에는 오늘날 풍요로운 물질 세계를 구현했지만 참선한 그 교육의 가치는 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인간의 그 행복 이상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통일 한국 교육론은 앞으로 우리 교육 인재를 양성하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담 스미스는 그 국부론에서 1776년에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처음으로 그 제시하였고,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교육적 구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그 교육적 간섭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때 그 1776년도에 우리 조선은 뭘 했느냐, 이렇게 인재를 양성하고 국부론에 국가의 부를 어떻게 축적하느냐에 대해서 그 영국에서는 연구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영조 때 1776년이 영조가 서거한 해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굉장히 그 당파 전쟁에 당파에 몰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아담 스미스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보다는 굉장히 그 사회 공동체 또는 조화 이런 것을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스코틀랜드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기독교의 언약도 정신, 그 청교도 정신의 발상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인간의 그 감정, 공감 이런 것을 강조했고, 도덕 감정론에서도 얘기했듯이 인간은 그 보이지 않는 그런 그 곳에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그 작은 정부로 지향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인간의 한계가 또 있고 욕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큰 정부로 가면은 국가 재정이 이제 실패가 된다는 그런 것이고, 또 보이지 않는 손이 결국은 강제의 손이 되고 무한 경쟁, 자유의 이름으로 등장해서 이것이 잘못 해석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신자유 교육은 선택과 자유를 이제 주장했고, 그것이 이제 과도한 경쟁으로 갔었고, 비인간의 교육 경쟁이라든가 억압적 교육 경쟁이 이제 되고, 타인을 그 배려하지 못하는 그 아담 스미스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정반대로 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선명 선생의 그 공생공령 공의주의 교육론은 무엇인가? 이념을 보면은 특히 이제 그 우리가
3대 축복 창세기 1장 28절에 되어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것이고 자녀를 양육, 인도,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이념은 제1축복으로 볼 때는 인간의 그 인격 완성을 지향하고 있고, 이 축복은 부부의 가정 완성, 여기에 이제 형제, 부부, 자녀, 부모 사랑, 4대 심정권 완성을 해야 된다고 뭐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3축복으로는 이제 자연과 환경 보호 같은 예술 같은 그 주관성 완성을 그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 교육 형태를 보면은 교육 형태는 제1축복에서는 심정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심정 교육은 방금 진성미 이사님께서도 강조하셨지만 그 마음과 몸의 조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생심에는 마음에는 진선미의 가치를 추구하고, 육심은 의식주, 경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2축복 교육 형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그 부부로서 규범이라든가 효정, 순결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음양 조화를 닮아서 이상 가정을 통해서 공의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제3축복은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이런 그 현상적인 문제, 사회 현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지덕체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선명 선생의 이상적 인간상은 무엇이냐? 제1축복을 통해서 인격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이 이제 일치화됨으로써 인격자가 되어서 공생, 공령, 공의주의를 달성하는 기본적 조건이 되겠습니다. 제2축복 이상적 인간상은 선민의 성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축복을 통해서 하늘의 인재가 되어서 만물을, 환경을 잘 보호하고 또 환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창조적인 생활, 경제, 정치, 예술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공생, 공령, 공의주의를 통해서는 어떤 것이냐? 그 효정, 윤리, 교육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효정이라는 것은 이것은 제가 정의한 것입니다만은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중심해서 효의 심정을 모시고 가정의 4대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사회, 국가, 세계로 확대되어 가서 이것이 공공천일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공동 목표를 향한 그 집합적인 그 의지, 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사의 근본이라는 것은 가정의 효를 중심해서 국가 차원에서는 충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효가 되지 않으면 자신의 부모를 효에 대한 정신이 없으면 충으로도 발전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사랑, 절대 복종, 절대 신앙 이런 식으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이제 그 우리 통일사상에서 문수민 선생의 공생, 공령, 공의주의 교육론을 한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것은 공생, 공령, 공의주의 이 난을 새롭게 넣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우리 진선미 이사님께서는 괜찮다 이런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1축복, 제2축복, 제3축복을 통해서 공생, 공령, 공의, 예천, 예인, 예우국 이런 사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그 교육론의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담 스미스는 국분을 통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 감정론 또는 이제 국분론을 이제 저작했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교육 이념은 각 개인의 정의의 법을 침해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나 어떤 계급의 노동 및
그 자본과 경쟁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형태는 인간 자본론을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교육을 투자함으로써 결국은 그 국가의 그 부를 확대시킬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경쟁을 강조했는데, 자유로운 그 선택을 학생들한테 주고, 교육의 공급자는 그 경쟁의 원리를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배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형태는 교육 경제 성장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즉 말해서 인재를 양성하면은 큰 그 건물 이상의 또는 토지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 또 이제 직공의 그 개선된 솜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결국은 그 노동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노동의 이익이라 하면 말할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담 스미스가 사실 노동의 가치를 먼저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적 인간상은 교육 인간 그 재능을 축적을 결국은 투자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게 되고, 또 너무 국가가 재정을 부담하면은 결국은 교육자가 나태해진다, 이런 그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의 그 자유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책임 분담할 수 있는 그런 그 상당히 그 원리적인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기독교적인 그 사고를 그 많이 했다, 이렇게 저는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공생주의 차원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 이기심, 이 욕망은 그 인간의 본성을 간주했는데, 인간은 본래적으로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심이라는 것은 그것은 이제 사실은 자기 이익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번역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셀프 러브라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애거든요. 자기애라는 게 너무 전달이 어떤 그 자극성이 없어서 그런지 이기심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했던 게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자기 사랑이라는 얘기거든요.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더욱 그 교육에 분발해서 훌륭한 그 개인 또는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의 차원에서 작은 정부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을 개인의 능력에 맡겨야지. 그렇지만 이제 그 빈부의 그 양극화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정부가 관여해서 어느 정도 그 부의 분배를 한다든가, 전혀 그 무한 경쟁만을 주장한 것은 아니에요. 이분이 역시 그 태생이 스코틀랜드의 그 언약도 정신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는 무한 경쟁이라든가 사회적인 말로 피 터지는 싸움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 선택권을 주면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것이 가장 그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공영주의 정치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것이 결국은 국가의 그 발전, 또 노동력의 그 성장, 결국은 그 어떤 검은 보화를 그 축적하는 것이 그 북부가 아니고, 결국은 그 노동의 가치라든가 교육의 가치를 향상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 나라는 발전할 수 없다. 이런 것이 벌써 이미 1776년도에 출발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영국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정신력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의주의 차원에서 볼 때는 이것이 이제 이 가정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랜드 투어를 해서 외국을 많이 이제 보내고 했어요. 그 외국 이제 유학 시설, 요즘 말하면 유학 시스템인데, 사실 이건 조금 비판했습니다. 이분은 그렇지만은 가족적으로 합의해서 또 목표를 분명히 해서 하는 것은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우리
학생들도 우리 한국 학생들도 유학을 많이 가다가 조금 주춤했다가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무조건 가는 것보다는 자신의 그 목적을 가지고 아담 스미스는 그런 그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가장 원만하다 이런 그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지금 좀 고시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지금 시간이 9분 남았는데요. 좀 빨리 진행한 것 같습니다. 신통일 한국 교육 이념이라든가 이걸 좀 분석해 보면은 결국은 신자유주의, 이 자유라는 말은 결국은 나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유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고 자유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 그 원리적 관점에서도 자유는 실적을 가져야 되고 원리권에서 그런 그 보편적 가치관이지 않습니까? 그 초월적 자유라고 해서 인간의 자유를 구속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칸트가 말했듯이 자유라는 것은 그 준칙을, 자신의 준칙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준칙은 보편 타당성을 가져야 된다. 자신만을 위한 그런 그 준칙은 자유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그건 방종이죠. 그래서 항상 실적과 그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그 교육계에서도 그런 그 사상 이념을 가지고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그 지금 우리 정부가 지나면서 과거 정부에서 어느 정도 자유가 말살됐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가치관의 어떤 그 결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면 그 교육 형태 차원에서도 그렇다면 그 문수명 선생 아담 스미스는 그 심정 교육, 인간 그 본성적 교육을 통해서 건전한 가정이 있어야 건전한 시민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시민 사회라는 것은 역시 그 헤겔의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칸트 헤겔이 이어지는데 그 칸트 헤겔을 통해서 시민 정신이라는 것이 결국은 건전한 국가를 만들게 되고 그 국가를 통해서 공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절대 정신으로 승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이제 이상적이죠. 관념론이니까 이상적인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 그 실현하는 그런 것 과제가 지금 21세기 남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의 형태에서도 어쨌든 그 정부의 안정성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없으면 결국은 그 가정이 완성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이 건전한 가정이 없으면 결국은 그 건전한 시민사회 형성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건전한 시민사회가 형성되면은 국가 정부의 그 큰 인재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상적 인간상은 결국은 문선명 선생과 아담 스미스는 신의 중재 이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두익 사상도 그 신이라는 것, 하늘 부모님 또는 하나님 이걸 근본을 해서 갈 때 되지 이게 좌파 우파 이게 합친 것이 이게 두익 사상이 아닙니다. 그 효정도 마찬가지죠. 그런 하늘 부모님이 중심이 계실 때 거기에서 이제 바람직한 인간상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미국이 그 청교도 정신으로서 세계 대국이 된 것도 결국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종교의 어떤 구속함이 없이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인간의 창조성이 발현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공생주의 차원에서 보면은 인간의 창조성을 강조해야 되고 자유와 경쟁을 잘 이렇게 포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자유를 너무 경쟁을 너무 강조해서도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 경쟁을 통해서 또 자유로운 선택과 이걸 통해서
먼저 그 실력을 배양하고 국가의 발전을 먼저 배양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분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공영주의도 보면은 이제 이 선택권 또는 자유로운 칼레지 및 지도교 선택권이 정치적으로 이제 압박하면 되지 않고 그것도 학생들한테 충분히 어떤 선택권을 줘야 되는데, 사실은 방금 제가 모두의 영조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영조가 사도세자 잘 아시죠? 사도세자를 뒤지에 가둬 넣고 살해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도 교육 문제입니다. 이제 영조가 40세에 세자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너무 강하게 교육 성리학 공부하라고 막 난리 나고. 그런데 사도세자는 무협을 좋아해요. 무술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술에서 나를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 속에서 소통이 안 돼서 결국은 사도세자의 뒤지에 가두고 그런 죽인 사건이 우리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나중에 영조 임금도 내가 사도세자를 죽인 것에서 굉장히 한스럽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자녀와의 소통 문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의주의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은 도덕적 측면에서 사실은 최적의 손이 돼야 되고, 또 보이지 않는 손은 학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신의 손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역시 선의의 자유 경쟁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공생 공영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은 서로 위하여 사는 그런 모습을 가야 되고, 사실은 저희 학생들이 보면 요즘 너무 경쟁에 몰입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이 말대로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학생들한테 인격 문제라든가 이런 아담 스미스를 통해 볼 때도, 역사적으로 볼 때 영국이 왜 강대국이 되었나 이런 것을 볼 때도 이런 정신이 녹아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참선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이 경쟁을 하면은 이 빈곤층이 반드시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빈곤층에도 정부가 보조금이라든가 또 대안학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가야 되겠다. 어쨌거나 앞으로 교육은 인격자, 선민, 천재, 하늘이 원하는, 천재라는 것은 하늘이 원하는 그런 양심적 사람, 이런 교육이 이상적 목표가 되어야 된다. 양심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교육의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선명 선생의 신통일 한국교육론은 참사랑 교육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원 페밀 언더 가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자유민주 체제에 기반을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자유민주 체제라는 것, 민주 체제라는 것이 아까 진선미 이사님께서도 하나의 수단적인 방법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사회주의와 자유민주 체제라는 것은 가인과 아벨 관계이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결국은 공시공의 과정은 자유민주 체제로 가야 되고, 또 결과적인 방향성은 공시공정 공의주의라는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단순간에 이렇게 말씀 다 드리기는 힘들지만은 잘 우리가 앞으로 생각하면서, 이 교육자는 사실은 조용한 혁명가입니다. 사실은 조용하게 혁명가의 정신으로 차근차근 우리가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여러분들과 되시고, 또 우리 교수님들과 다 같이 노력할 수 있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